자,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수능 과연 어떻게 출제되냐, 뭐 어떤 형식을 갖고 있냐, 이것부터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뭐 대학생 때부터 한 15년 정도 이 멘토 역할을 해왔거든요. 네. 이렇게 확 변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올해가요? 네. 뭐가 변했지? 첫 번째는 네. 문이과 통합. 최초로. 아, 뉴스에서 보긴 했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적 등급 산출이 같이 돼버려요. 아, 진짜? 이게 대박 초대박인데. 문과 이과가 통합으로요? 네. 옛날에 따로 세웠거든. 근데 이제 그냥 한꺼번에 세운다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난리가 이게 났어요. 좋은 뭐냐면 건가? 실제로 이제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수학 이제 등급을 책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과 쪽 선택 과목을 이제 선택한 이 학생들이 수학 1등급 비율이 몇 프로냐면 95.5%예요. 네? 1등급을 못 받고 있는 네. 거구나.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또 뭐냐면은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수학은 이과가 유리하니까 네. 국어는 문과가 유리하겠다. 그렇죠. 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저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예상했는데 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됐어요? 국어 1등급 비율이 79%. 네. 이과가. 문과가 아니었어. 오, 근데 영어마저도 이과생 1등급 비율이 71%예요. 어쨌든 이 통합에 대해서는 문과생이 좀 긴장을 많이 해야겠네요. 아,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등급 받기가 문과생들은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과 학생들에게 영어예요. 근데 영어는 90점만 넘으면 다 1등급이기 때문에 사실 문과생들이 최저 등급 맞추고 이래야 되니까 영어에서는 진짜 무조건 어떻게 보면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 되는 등급을 거예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러면 같은데요? 이제는 시험을 네. 딱 봐서 예전에는 문과는 문과 대학에만 진학이 가능했잖아요. 네. 대학 진학도 이렇게 교차 지원이 가능해졌어요? 아, 물론이죠. 그 대학에서 수능의 선택 과목 요것만 이제 치르면은 당연히 이제 지원할 수 있어요. 아, 이과생도 문과대학을 갈 수 있게 열려버렸네요. 와, 대단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엄청난 또 메가톤급 오! 결과가 또 아니, 있거든요. 뭐 있어요? 난 이게 메가톰이었는데 이과 문과 통합. 빨간색에 이유가 있었네요. 네, 저도 이런 뭐가 날이 올까 싶었는데 예. 재수생이 역대 최대입니다. 수치적으로. 네. 이유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서 재수생 경쟁률이 29%가 넘었어요. 재수생 비중이 높아졌거든요. 왜 높아졌을까요? 그게 코로나 영향을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코로나가 왜냐하면 작년에 생각해 보세요. 수업도 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하니까 시간 남을 때 뭐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재수를 노리고 또 이제 대학생 분들도 사실 소속감이 없어요. 하긴 캠퍼스에서 친구들 만나고 선배들 쫓아다니면서 맥주 마시다 그 보면은 맛인데. 수능에 대한 감을 완전 맞아, 잃어버리는데 맞아. 집에 있었어. 이번 대학교 1학년들은 그런 일이 일체 없었거든요. 맞아. 네. 그렇게 되면 그냥 한번 더 바꿔볼까 도전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조금 더 알아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진학이 가능한 수준까지만 만들어보자 하고 마음을 먹은 수험생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바로 심폐소생육 60일 공략법 같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심폐소생. 네. 뭐라고요? 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죠. 네. 조금 붙어 있어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내가 3년간 완벽하게 공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60일 남았어. 그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럴 수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조금 더 그렇지. 한 단계, 조금만, 한 단계. 한 계단만 위로 살짝 올라서고 싶다. 근데 난 이런 방법은 느낌. 잘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 네. 나 뭐해요? 아, 맞아요. 아, 그런 거야 당연히 있죠. 저는 이걸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올해.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학교 수업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를 알아요, 출제위원들도. 네. 작년에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네. 그래서 사실은 난이도를 좀 어느 정도 낮추거든요. 네,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결국에는 6월, 9월 평가 모의고사. 여기서 상당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는 그렇게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수업을 말을 제대로 하는 게. 못 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더더욱이 더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6월, 9월 평가 모의고사. 사실은 거기에 많은 힌트를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정답만 보지 마세요. 이 평가 모의고사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객관식 문제가 많으니까 객관식이 2번이 정답이에요. 네. 그럼 나머지는 다 이제 오답이잖아요. 네. 네.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정답만 봐요.
나머지 오답이니까 네. 눈에도 안 담으려고. 맞아요. 왜냐면 틀린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저 같은 사람은 이 문제를 분석을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 6월, 9월 달에 오답으로 출제됐던 게 수능 가서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오, 그럴 수 있겠다.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답노트 보듯이 문제 내 그 오답들 보기들도 놓치지 않고 다 꼼꼼하게 다 봐야겠네요, 진짜. 버릴 게 없어요. 와. 거의 머릿속에 거의 외워가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덕이고등학교 3학년 성지연입니다. 국어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항상 비문학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요. 비문학에서 쓰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비문학에서 시간을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비문학보다는 다른 그런 영역들 있잖아요. 네. 뭐 문학, 언어와 매체, 뭐 화법과 작문 이런 영역들에서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반면에 비문학은 좀 넉넉하게 여유를 가지고 좀 시험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꿀팁이다, 정말. 와.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군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윤주영이라고 합니다. 사회탐구 과목 중에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있는데 생활과 윤리. 거기에 나오는 사상가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거를 좀 어떻게 외우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철학 어렵죠. 아, 좋아. 저런 질문 좋아. 사실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이제 무조건 다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하는 과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사상가 이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를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절대 암기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도 있어야 된다라고 어허. 생각을 해서 저는 백지복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백지복습이 뭐예요? 이제 프린트나 이제 어떤 자료들을 봤을 때 네. 이거를 이제 안 보이는 곳에 숨겨두고 딱 정말 A4지 백지를 꺼내놓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다 꺼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빈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프린트를 다시 꺼내서 비교를 하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은 이제 색깔이 다른 펜으로 적어서 아 내가 이 부분을 못 외웠구나 하면 이제 그 부분만 또 다시 반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백지를 완성을 하면 아마도 네, 친구가 질문한 내용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친구에 대한 그럼 답변은 백지복습이 정답이네요, 보니까. 가장 효율적이네. 괜찮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수험생들의 궁금증까지 함께 풀어봤는데 이렇게 미리미리 잘 대비하고 준비를 해놓고 당일날 실수를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맞아요. 수능 당일날. 중요한 건 또 시험 당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의할 점이나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직접 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수능 당일이라고 해서 친구들이 생각보다 조용하진 않아요. 이게 맞아. 네, 생각보다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본인이 보고 싶은 자료가 있어도 집중을 해서 보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딱 가자마자 제일 구석자리, 아무도 모를 만한 장소를 하나를 딱 정해두고 거기에 계속 쉬는 시간에 가서 자료를 마저 혼자 귀 닫고 이렇게 우와. 교실 밖에. 네, 우와. 복도 끝에 정말 구석에 엘리베이터 앞에 네, 그런 자리를 선점해 두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또 마지막으로 일정이 다 끝나기 전에 답을 맞춰보는 행위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아무 의미도 없고 네. 서로 자기가 답이다 맞아. 하고 그 듣고 있는 시간 자체가 저는 아까워서 멱살 잡고 서로 우겨야 되는데. 그래서 막 말소리도 그만하신대. 커지고 그러는데 네, 정말 의미 없는 오답노트 하나라도 더 봐야죠. 그렇구나. 쉬는 시간에 답 맞춰보지 마라. 이거 정말 하기 힘든 꿀팁입니다. 건데 고맙습니다. 우리 표현 양은요? 네, 무조건 일찍 가라입니다. 무조건 일찍 도착하라고요? 당일날 엄청 아침 일찍 정말 새벽같이 가라인데요. 아무래도 일찍 가면 약간 수능장에 되게 익숙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내가 이 교실의 지배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해서 일찍 도착해서 공부를 먼저 하고 있다 보면 다른 학생들이 이제 한 명씩 들어오잖아요. 그럼 뭔가 왔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좋은 그쵸. 방법이다. 일찍 가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라. 네. 네. 자, 정말 현실적이고 진짜 시험에 적용 가능한 그런 팁이 네, 좀 나왔습니다. 뜨끈뜨끈한 팁이었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공부의 신님께서 조언을 주신다면 말씀해 주셔야죠. 집중이 안 된다 이러면은 뭐 귀마개를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넘기는데 내가 너무 시끄럽고 다리 떨고 막 기침 소리 들리고 불안하고 그러면은 귀마개를 근데 사전에 감독관님한테 이제 검사는 받아야 돼요. 네. 검사 받고 쓸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시험장 아무 탈이 없으면 좋아요. 근데 장난 같은 경우 진짜 난리가 났던 게 뭐냐면 듣기 평가가 안 나오고 막 이런 고사장이 있었어요.
나왔는데 막 지직거리고 이런 데도 있었고요. 근데 만약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감독관을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뭐 저쪽에서 자꾸 코를 곤다. 네. 앞에 친구가 뭐 자꾸 뭐 다리를 떤다, 뭐 떤다 하면은 감독관님한테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수능 끝나고 맨날 학생들이 끝나자마자 저한테 와서 뭐 성태형 뭐 수능 망쳤는데 뭐 옆자리 누가 했고 뭐 근데 감독관님한테 말을 못했어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감독관님을 활용할 수 있어요. 미리 가라는 말.